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요. 또 잠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잠이 싹 달아나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불안해서 깼어요. 뭐 이런 증상들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 쪽 검사들을 쭉 해봤는데 심장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소견을 들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증상들을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열이 찬 증상, 즉 심열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에 열이 차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서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뛰거나 하면 심장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은 악셀을 밟을 때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다른 게 있는데 생각을 할 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할 때도 심장이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뜨거워진 상태가 심열증인데 이 심열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몸이 움직이는 과로와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심열증의 원인이 됩니다. 막 신경 쓰고 화내고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풀어버리면 좋은데 꾹꾹 눌러서 참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꾹꾹 눌러 참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이런 상황이 심장에 열이 조금 쌓이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장에 열이 차면 심장만 뜨거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동 조절 장치인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마셨다 내셨다 안 해도 자동적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또 추우면 땅구멍을 닫고 움츠리게 하고 그리고 약간 떨면서 열이 나게 하고 또 심장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혈액을 뿜어서 순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동장치인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통, 어지럼증, 혀통증, 안구 건조증,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불량, 손발 찬 것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여기저기에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열차는 심열의 증상은 자율신경 실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열 증상이 있다면 꼭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열증의 증상 첫 번째는 심장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한 것입니다. 보통 심장에 열이 차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의 역할은 각성, 긴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감신경을 외울 때 우리는 교감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순간 죄진 것도 없는데 겁도 나고 왠지 불안하고 눈을 어디 마주칠지 모르면서 가슴은 뛰기도 하고 약간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황이에요.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이 되면 긴장의 상황이 아닌데도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불안하고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보통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고 갑자기 답답해지고 하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이런 심장의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심장 검사를 했을 때 정말 부정맥이 나오고 협심증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심장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약을 드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심열증은 이런 심장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고요. 몸에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때는 심열로 인한 자율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입마름과 이제 혀통증 같은 증상인데요. 요즘에는 주로 구강 건조, 더 심해진 경우에 입 전체가 뜨거워지는 구강 자결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장은 가슴에 있고 혀랑 구강은 위에 있잖아요.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차면 그 열의 증상이 입이나 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혀는 심지묘라고 하는데요. 이 묘자가 싹 묘자를 써요. 그래서 심장에 싹이다. 심장이 있고 뭔가 이파리처럼 혀로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열이 차 있을 때 보면 혀 끝이 이렇게 붉게 딸기처럼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건조하면서 더 심해지면 이제 혀 끝이 갈라지고 혀가 따끔거리고 혀뿐만이 아니라 입 전체가 따끔거리고 또 심한 분들은 입술이 화끈거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춧가루가 조금만 든 음식을 먹어도 입이 막 뜨거워서 화끈거려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봤던 주부님은 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제육볶음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을 요리만 해도 혀가 아프다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운 음식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고요. 식사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경우 많고 참 일상이 불편합니다. 심열증으로 인한 세 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심장이 열이 차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화기, 위장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위장의 운동도 못하게 되고 소화액도 덜 나오게 되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생깁니다. 심열증으로 인한 네 번째 증상은 불면증이에요. 원래 우리가 잠을 자려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교감신경은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싹 올라오게 되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장에 열이 꽉 차 있는 심열증의 증상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는 동안에도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주변은 고요한데 내 심장만 열이 차서 두근두근 거리게 되면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 심장 박동이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면서 잠이 싹 달아나게 돼 있어요. 동시에 불안과 증상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러니 편안하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긴장 상태에서 잠이 드니까 잠 자체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자다가 깨면서 또 두근거림이나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심장을 바로 잡아서 심열증이 해소가 되고 심장의 기능이 온전하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심열증의 증상 다섯 번째는 안면 홍조입니다. 열의 성질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때 라이터를 켜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열이 꽉 차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동차로 볼 때 우리 몸에서 자동차 그 본닛에 해당되는 거는 가슴부터 얼굴까지거든요. 그래서 심장 뜨거운 그 열이 얼굴로 올라가서 홍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건조한 것은 물론이고 홍조가 더 심해지면 입 주변, 이마 이런 곳으로 트러블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열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체온 조절이 덜 되게 되면서 얼굴과 가슴 이쪽으로는 열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손발이 냉해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열증의 증상 여섯 번째는 열감입니다. 심열증이니까 당연히 열감이 있겠죠. 심장에 열이 차 있으니까 가슴 쪽에 열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대로 가슴 뒤쪽에 등 쪽, 그쪽부터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무슨 고혈압 이런 증상처럼 뒷목도 뻐근하고 어깨부터 목 뒤로 해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그 열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진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액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심장에 냉각수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심장이 과열이 되면 이 냉각수 역할을 하는 진액이 말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디에서 열감이 나타나냐면 손하고 발에서 열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열 사진을 찍어보면 특히 손바닥이 아주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발은 뜨거워도 또 추위는 타세요. 그리고 손발을 잘 때 찬데 침대 이런 모서리나 이런 데에 발이랑 손을 대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 따라 심장의 열의 증상들이 온몸에서 그 열감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손발이나 또는 등이나 목이나 또는 머리나 머리 꼭지나 이런 데서 열감이 느껴지면 심열의 증상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장의 열찬, 심열증의 증상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3가지 이상이 되면 심열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체열 진단기 같은 검사 기기가 있는 곳에서 한번 체열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열의 증상은 오래 방치할수록 또 열이 이렇게 쌓일수록 이것이 화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자율신경 실조로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체열과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해봤을 때 심장에 열이 많이 찼을 때 교감신경도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심장에 열이 있는 증상만 있고 자율신경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심열증만 치료해주면 되고요. 자율신경에 실조까지 있을 때는 심열과 함께 자율신경을 동시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자연 한의원에서는 심장의 기능을 회복해서 바로잡는 정신방이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사실 논문을 통해서도 제가 발표를 해서 그 효과를 입증한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제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